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지금 내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양시장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장소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계속 어딘가 마음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다음 주 시장에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은 현상일지 오늘도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네. 기분 좋지 않나요, 전문가님? 매우 좋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입동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그리고 조상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4절기 딱 맞춰서 그러니까요. 입동이 되니까 확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입춘 막 이런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주말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아. 네, 주중에 이제 아이들과 못 놀아줬기 때문에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또 슈퍼맨이 또 되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적인 남자시네요. 평일에는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 제가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 중심으로 네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횡보를 보였고 금요일 날 오늘 약간 좀 빠졌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아침에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뭐 크게 뭐 이슈 굳이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제 피터 나바로 이제 백악관에 있는 무역 정책 실장이 아직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하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최근에 상승한 폭에 비해서 오늘의 조정을 뭐 크게 시장의 추세를 거스를 만한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 단기적으로 고점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에 기대가 컸던 만큼 오늘의 시장의 하락이 조금 실망으로 마무리되면서 그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의 말 한마디 그냥 이거는 시장이 고점에서 차익 물량을 받기 위한 그냥 핑계일 뿐 하락을 한 이유를 찾기 위한 핑계일 뿐 지금은 분명한 시장은 우상향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정말 악재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1% 이상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투자 심리, 단기적인 위축 그리고 뭐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뭐 장중 한때 4천억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막판에 매도 규모를 빠르게 축소를 하면서 1,000억 원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포지션 역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뭐 지속적인 상승 혹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큰 폭의 조정, 즉 추세를 이탈
이탈할 만한 그러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들,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리버리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못 갔었던 소외됐던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다. 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시장은 분명히 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은 약간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타랠리를 이제 또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태훈 전문가의 톡방 혹은 저희 방송 중에 또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태원 전문가께서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실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하루에 방송에서는 딱 10분 정도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부터 풀고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B 생명과학 매수가 32,300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HLB가 급등하면서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나르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섬고령 갭이 나타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은 건드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가급적이면 매수가 위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 굳이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뭐 바닥 찍고 반등을 나오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좌측 어깨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지지해줬던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다. 만약에 여기서 좀만 더 밀린다고 하면 추세가 하락하면서 9,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인탑스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바닥을 찍고 스마트폰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바닥 찍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모습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 121선이 지금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매수가가 13,900원이시면 크게 무리 없이 15,000원 위에 15,2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절반 챙기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 16,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밀릴 경우 13,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찍고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고점을 지금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삼각 수렴형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만약에 상승 쪽으로 돌파한다. 그럼 5,5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4,200원 이 자리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역시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480원이면 지금 매수가 대비 소폭 수익권에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종목도 5,000원짜리가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 초부터 5,000원짜리 반등 시 1차 목표가 5,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이평선이 아래 지지라인 2개가 있습니다. 뭐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만 4,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지금 상담 채택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느끼지 마시고 잠시 뒤에 또 한 번 스피드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오늘장에서 좀 궁금했던 종목들 매수가 종목명 비중 남기신 다음에 문자로 접수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 또 한 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투자자분들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갈 건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좀 이슈로 떠올랐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가파른 성장세 OTT 시장입니다. 업종은 컨텐츠 업종 볼 거고요. 여기에 따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그리고 덱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상승폭을 줄여나갔지만은 그래도 ESA와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지금 넷플릭스 네네, 이후로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열풍을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키워드를 이걸로 골라주신 이유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OTT로 선정을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물론 201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이제 검색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교육도 마찬가지 사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모든 궁금한 점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 뭐 동영상을 유튜브를 안 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거의 10% 미만일 정도로 이제 대부분이 다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제 시대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이러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연 1위는 뭐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비디오 정도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이제 애플 TV 플러스라고 해서 애플에서도 이제 호환성을 무기로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OT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디즈니의 가장 강점은 바로 이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OTT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이제 다음 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는 뭐 바로 출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애플 TV도 마찬가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KBS, SBS, MBC 방송 3사 그리고 SK텔레콤이 합쳐서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를 올해 9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파른 이제 많은 그 유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뭐 투자하는 금액의 70% 이상을 바로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 이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고 물론 이 OTT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서버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서비스를 제작할 만큼 조 단위의 투자 자금을 들여부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은 내년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시장 1인 가구 증가를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혹은 혼자서 밥 먹으면서 휴대전화로 보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될 만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장 OTT하고 관련해서 움직인 첫 번째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CJ 그룹의 이제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분의 71%를 바로 CJ ENM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CJ ENM에 가지고 있는 채널 TVN이나 OCN을 통해서 제공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사랑해 주셨을 만한 드라마 뭐 미생이라든지 도깨비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최근에 이제 호텔 델루나 이러한 이제 제작을 한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외 이제 OTT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 6월 달에 넷플릭스로 이제 36억 원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공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넷플릭스향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3분기의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지난해 3분기에 이제 대작 미스터 션샤인의 대규모 이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3분기는 실적이 그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스달 연대기를 지난해 이제 제작을 하면서 여기에 세트장 비용이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아스달 연대기 2를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미 세트장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올해 3분기 실적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그 세트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고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추세가 박스권으로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지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악재로 인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8월 초에 대부분의 종목이 8월 6일 이 자리 때 저점을 찍고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 8월 6일 저점을 찍고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이평선이 수렴이 된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당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9%대 장대 양봉을 만들고 고점에서 크게 지금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해주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상승한 이후 추가적인 갭이 나왔기 때문에 75,000원대 이 자리 정도는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겠다. 좀 오늘은 지금 아직은 8만 원 근처 고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면 7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마다 천천히 담아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첫 번째 종목으로 OTT 수혜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향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이고 이 제작사가 선보인 드라마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었는데 다 엄청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들이었어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보시면서 살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75,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그러면 목표가는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8만 원 이상까지도 보신다고 하니까 매수를 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A스토리. 네, A스토리입니다. 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CJ ENM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CJ ENM이 10% 그리고 특이한 점은 중국의 텐센트에서 6.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OTT 회사인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을 한 기업인데 이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 이 넷플릭스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우리 이제 A스토리의 제작을 맡겼고 그리고 제작 완성이 되면 그 영상을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배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영상을 바로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오리지널 영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넷플릭스에 공급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 영상이 바로 킹덤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받았던 그러한 이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상을
제작한 우리나라 기업은 딱 3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바로 2개가 이 A스토리가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만 봤을 때도 향후 넷플릭스향 매출도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이 시그널, 드라마 시그널의 판권을 이 바로 A스토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리메이크를 해서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 등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일본의 영화로 제작하기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OTT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년에 킹덤 2 방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5편 이상 한 7편까지 추가적인 영상이 제작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들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상장한 이후 조정을 받았는데, 상장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 상장 이후 첫 번째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상장 이후 한 달 정도는 조금 단기적인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저점을 좀 찍어주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저점도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천천히 박스권 우상향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는 만들어졌지 않습니다만 전저점 부근에 일탈하지 않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 시 뭐 1차 목표가는 12,000원, 12,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은 전저점 9,000원, 한 8,800원 정도만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스토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킹덤 시즌2, 배두나 씨랑 그리고 주지훈 씨가 출연 예정인데 내년 3월에 방영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또 다수의 영상물 제작을 계획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 성장하기 전에 미리 좀 OTT 수혜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을 잡아드렸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덱스터.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덱스터. 네. 혹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아, 보셨어요? 네, 투도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편 속편까지 1,000만 관객을 찍은 영화가 바로 이 신과 함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신과 함께 1, 2, 그리고 이제 뭐 국가대표, 그리고 옛날에 킹콩이 나와서 뭐 야구를 했었던 미스터 고, 이거를 만들었었던 감독 김용화 감독이 직접 설립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원래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러한 특수 영상, 특수 시각 효과를 뭐 취미로 하다가 그게 본업이 되어서 지금은 영화 감독을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은 모든 영상의 이러한 시각 특수 효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뭐 CF라든지 뮤직비디오에도 모든 이제 이러한 특수 효과들이 지금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이게 특수 효과가 상당히 좀 티나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당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교한 그러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이제 OTT를 통해서 많은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이제 특수 이런 시각 효과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이제 덱스터에서 이제 영화를 한 편 이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영화 제작사들 뭐 뉴라든지 이러한 영화 제작사들에서 텐트폴 영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의 1년에 2편 혹은 3편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작을 우리가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이 덱스터의 텐트폴 영화인 바로 이 백두산이 올해 연말에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덱스터에서 투자도 했고 그리고 제작도 했고 배급을 맡았던 만큼, 그리고 뭐 배우 이병헌 씨, 하정우 씨, 마동석 씨가 주연으로 출연할 만큼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급등락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CJ E&M과의 합병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1월 달에 CJ 합병설이 나오고 부인했습니다만 4월 달에 또 한 번 나오면서 실제로 인수가 되는가 합병이 되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수는 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적인 투자 혹은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CJ E&M과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도 한번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고 4월 달에도 한번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약간 좀 밀렸다가 다시 이러한 U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큰 힘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추세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였다, 꾸준히 움직였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본격적인 파동은 아직 안 나왔다. 아마도 여기서 9,000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파동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를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은 저항 라인이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지난해는 이 자리가 바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00원짜리를 돌파한 이후 안착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반등 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전고점인 11,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덱스터였습니다. 백두산 다음 달에 개봉 예정이 있고요. 연기의 신이시죠. 두 분이 나오시네요. 이병헌 씨랑 하정우 씨도 나오시고 또 남자분들의 대표적인 이상형 수지 씨를 좋아하시나요? 네. 수지 씨, 미스에이 수지 씨가 나오는데요. 아, 네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또 네. 가족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아, 네.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네, 일단은 백두산 투자 제작 배급사 덱스터를 OTT 수혜주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은 개봉 전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심 1,000만 관객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작이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는 그러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 효과도 많이 유입이 됐을 거고 그래도 이제 과거에도 이런 재난 영화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던 거를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케일이 참 큰 영화일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그리고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른 데다 접수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유쾌한 투자 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종목들이 접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웹젠입니다. 웹젠 27,000원에 비중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웹젠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게 이제 중국의 판호가 막히면서 사드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27,000원에 비중 60%. 와, 이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기는 참 힘든 그러한 구간이고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판호가 개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굳이 손절하신다면 15,50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사실은 이 자리 17,000원
자리에서 좀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어야 추세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최근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고 매수가가 18,000원이시면 지금 비중 30%시면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조금 조금 더 이제 평단을 낮추시고 반등 시 1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비아트론입니다. 자,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흘러내렸던 종목입니다. 고점 3만 원대 대비해서 이제 7,000원대까지, 8,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건 디스플레이 관련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이제 고점도 점점 좀 낮아지지만 이러한 삼각 수렴형 마찬가지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만 리스크 차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8,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은 늘어날 거고 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천천히 길게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손절가를 잡으라면 14만 원 5천 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에이스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이후에 저기는 이제 완만한 조정을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들을 보면은 8,000원 요 자리 정도, 요 자리 정도에서 좀 지지를 주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 무너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7,360원, 가급적이면 뭐 짧게 한 7,500원대 반등 시 빠져나오시고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은 6,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현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해보고 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나는 또 상담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 방송 밤 10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또 봐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샵 4989번 활용하셔가지고 문자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눠본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장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11일 월요일 장 가래떡데이에. 네? 가래떡데이예요. 아, 요새 바뀌었습니까? 네, 저희 우리 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가래떡데이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래떡에 초콜릿 묻혀가지고. 아니요. 가래떡 순수하게. 네, 전문가님도 또 꼭 드시기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장 그러면은 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관심주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요즘 너무 개별 장세여가지고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오늘 이제 오늘이 입동. 네, 입동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바로 이제 골프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중에서 뭐 상가에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크린 골프, 이제 어른들이 노는 뭐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이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이 가맹점을 내면 여기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센서까지 모두 제공을 하면서 이게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뭐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도 역시 뭐 추가적인 매출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가파른 이제 가맹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골프존 비전에서 골프존 파크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런 이제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많은 가맹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출시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골프존 파크 가맹점 수가 1,000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만 해도 뭐 두 자릿수 때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왜 입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계절적으로 춥기 때문에 이제 필드를 나가기보다는 실내를 이용하는 이러한 이제 골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저녁
저녁이 있는 삶 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이 52시제가 점점 확대가 됨에 따라 저녁에 여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레저 쪽으로 더 많은 매출이 이제 소비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최근 3분기 연속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분기 매출이 6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가 증가가 되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뭐 주가는 최근에 한 3, 4개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부터 한 차례 파동을 준 이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건히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일단은 뭐 저점은 65,000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다시 121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모든 이평선 위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흐름들, 수급들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종가가 69,800원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지는 마시고 68,500원 정도 매수가를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밀릴 경우 여기 밑에 포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크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여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여기서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2016, 17, 18 뭐 크게 증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1, 2, 3분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247억 원 전년 대비 44%가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가 증가를 한 만큼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참 계절에 잘 들어맞는 종목들을 골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관심주 골프존 제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매수가 68,500원,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 아닌 테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국일재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일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산업용 재지, 지류 그리고 특수 지류 대부분의 매출이 이 담배의 필터를 감싸고 있는 얇은 박엽지 여기서 그 박엽지라는 종이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특수 용지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에 사용이 되는 탄소 종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이는 그러한 기업이고 자, 이 국일재지의 자회사가 바로 국일그래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상용화하고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자, 뭐 우리나라에서 대면적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그래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뭐 전자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철강보다 뭐 200배 강하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거는 엄청난 경제에 엄청난 기회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일 이제 그래핀에 직접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일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관련된 뭐 특허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면적 그래핀 설비 계약을 이미 지난달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이러한 생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이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최근에도 또 한 번 그래핀 관련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항상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 21선을 지켜주는 흐름들 본다면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파동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는 오늘 5,530원에 끝났는데 5,5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 3번의 윗꼬리를 닫았던 저항 라인 6,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4,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는 국일제지, 그래핀 관련주 혹은 수소차 관련주로도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5,500원,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700원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월요일장 관심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팁을 챙겨 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만큼은 활활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일까 호재일까? 어제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사실 저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섭네요. 아, 맞다. 네, 유상증자. 이 종목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소개를 차근차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CBBW와 함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어떨 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경우에 급등 혹은 급락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유상증자는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 신주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교부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게 아니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투자 자금을 모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난다. 즉 우리 집에 파이 하나를 가지고 4명이 먹던 거를 이제 6명이 먹게 된다. 즉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바로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액이 20% 30%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들어오는 추가적인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지분을 1%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2배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내 지분은 절반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이제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 EPS 주당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량 부담도 작용을 하고 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반 배정 유상증자, 이거는 신규 상장주 공모와 비슷합니다. 이 공시를 내놓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이 만약에 이 유상증자를 받겠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권주가 돼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배정 유상증자랑 똑같이 공모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 기업이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기업이 가져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해놓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투자자가 모집을 했고 그런 브리핑 같은 건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업에 100억을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큰 자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이 투자자가 거기에 응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응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뭐 이제 유상증자의 대상을 콕 집어놓고 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 이 유상증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호재냐 악재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에 만약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자금을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제품도 사야 되고 원재료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딱 보셔도 회사가 어렵구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기업이 분명히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고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다. 왜? 이유를 봤더니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물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하면, 이랬을 경우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국일제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앞으로 차세대 제품, 물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로 상장이 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빠져 출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바로 발표가 된 유상증자입니다. 이제 공시인데 진원생명과학이 장 끝나자마자 공시를 냈습니다. 자, 이 공시가 나오면은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가 나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라. 어차피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뭐 포털에다 검색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만 알려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주식수, 뭐 우선주는 아니고 보통 주식에 이제 1,100만 주를 발행을 할 거다.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00원 곱하면 110억 원어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자 전에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수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보시면 운영 자금이 무려 302억 원입니다. 302억 원. 그만큼 지금 운영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지금 회사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 자금에서 1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1억 3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나와 있고, 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그중에서 기존 주주들 중에서 유상증자를 안 받겠다 하시면은 이 부분들을 일반 공모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고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주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도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는 신주 발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시장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가격과 별개로 2,855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12월 27일 날 확정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27일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D-2 이틀 전에 주주로 있으셔야
평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주주로 있으셔야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나옵니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5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100주를 갖고 있으면 50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에? 2,855원에. 그래서 뭐 밑에 청약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때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물량이 1월 22일 날 상장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면은 다 한글로 돼 있고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뭐 시간에 이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제는요, 유상증자는 악재일까 호재일까라는 주제였는데요.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셔서 무료로 많은 정보들 공유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주신 이태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이라 더없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